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5월 18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금일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83%, 그리고 코스닥은 0.20%, 양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실상 전일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된 이후에 국내 증시에도 그 상승 기조가 이어진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내용은 미국 증시는 급등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는 왜 소소한 상승에 그쳤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의문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주요 요인은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의 회동이 진행되었고 두 번의 회동에서 모두 별다른 진전은 없었지만 이제 바이든 측도 그렇고 매커시 의장도 그렇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들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해당 내용은 사실상 국내 증시에 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어제 국내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선반영이 된 요소들을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이 사실상 부채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타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1960년도 이후에 78번의 부채 한도 협상이 모두 타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타결이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 100% 이번에도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호언장담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면 타결 전까지는 이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을 보입니다. 최근엔 증시가 하락하다가 오늘은 관련 이슈로 상승한 것처럼. 자, 근데 그러다가 타결 직후에는 이제 며칠 동안은 안도 랠리가 잠시 나왔던 역사들에 대해서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좀 유입되지 못했던 수급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그 방향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따져볼 수 있는 내용이 부채 한도를 상향시킨다는 거는 결국 더욱더 많은 부채를 끌어오겠다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의 재정 상태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점까지 시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면은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단기 국채 발행을 좀 확대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근데 해당 내용이 시중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경기는 더욱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못하고 더욱더 많은 부채를 끌어와야 된다는 상황인 거니까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겠죠. 우리 개인들만 생각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요. 대출을 받고 이 대출에 대한 고정비를 지출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듯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의 긴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6월 FOMC에 대해서는 동결 전망이 보다 우세하고, 최근 흐름에서는 이제 시장의 수면 위로 막 부각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사실 무조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긴축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G7 정상회의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G7 정상회의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한국과 유럽연합의 정상회의가 좀 예정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그 전일에는 독일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 광물과 관련돼 가지고 좀 긍정적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좀 기대를 하던 게 바로 이런 이슈들입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사실들은 아니지만 결국 한국에서 현재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광물과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쟁취를 해야 되는 유럽 배터리 시장 지금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 업황 자체가 좀 밝아질 수 있다면 결국 이런 내용들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으로 점차 부각이 될 것이고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오늘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우려감은 사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 항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